안녕하세요.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입니다. B는 정근선이니까 마이너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강남 하이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중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능을 적중한다. 수학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적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안을 잡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먼저 공통과 선택이 있는 시험들이 현재 몇 개가 있을까요? 평가원에서 주관한 시험은요. 2022학년도 예시문항, 2022학년도 6월평가원, 그리고 사관학교 입학시험도 평가원이 주관을 합니다. 사관학교, 9월평가원, 수능, 그리고 올해죠. 2023학년도 6월평가원, 사관학교, 9월평가원, 수능 이렇게 총 9개의 시험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능을 보기 전이라면 올해 수능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예측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크게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정오파별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전까지는 8개의 시험이 있잖아요. 20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는 수학 2에서 기억, 니은, 디귿 나왔고요. 그리고 6월 평가원은 삼각함수, 사관학교에서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정오판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평가원부터 수능, 올해 6월 평가원, 사관학교 9월 평가원 다 수2에서 기억, 니은, 디귿 정오판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풀면 좋을까요? 아, 그래도 혹시나 삼각함수 나올지 모르니까, 지수로그 함수 나올지 모르니까 다 풀어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너무 한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오히려 수2에 몰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해 수능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수2에서 정오판별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기억이 나왔죠. 기억이 정답인 케이스는 2011학년도 수능하고 2017학년도 6월평가원에서 정답이 기억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또 빈칸 추론. 빈칸 문제를 생각해 볼게요. 빈칸 문제가 예시문항에서 수열이 나왔어요. 재작년까지는 수열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삼각함수에서 빈칸이 작년 사관학교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에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관학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미출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관학교에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수열에서의 빈칸을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이 빈칸이 나온다면 삼각함수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도 도형 쪽이 빈칸이 나왔기 때문에 세 문제가 모두 삼각함수와 도형에서 빈칸이 나올 거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빈칸이라는 게 뭐죠? 문제 어렵지? 빈칸만 채워, 내가 도와줄게.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 빈칸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가 더 있죠. 아, 빈칸이 삼각함수 나오면 삼각함수와 도형의 다른 문항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이미 배정이 됐기 때문에, 밸런스 때문이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올해 수능 어떻게 됐죠? 여러분 수능 어떻게 됐습니까? 빈칸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가능성을 판단해서 거기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능은 읽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제가 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공통에서의 고난도를 생각해 보면 킬러 문항은 항상 다함수 다 알고 있죠. 수2의 정오판별. 이거는 긴가민가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점화식 다 알고 있죠. 삼각함수와 도형, 지수함수의 그래프,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틀렸을까요? 다 맞춘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다 알고 있는 형태들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틀렸을까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대안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집요하게 얘네들을 분석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얘네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자체가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원에 대해서 좀 더 남들보다 집요하게 세분화시켜서 하나하나의 형태들이나 개념화로 머릿속에 잡아놓고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실전에서 내가 잊어버리거나 기억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형태가 있다면 문장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제가 봤고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지를 1분이라도 더 빨리 느끼고 싶었어요. 그리고 1분이라도 더 빨리 해설 강의를 찍고 싶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의 수학은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고요. 12시 10분에 이제 종료를 하고 2시 10분에 오픈이 되면 이제 그걸로 해설 강의를 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 공통의 문제랑 선택 미적분의 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시험지도 뜨기 전에 답은 당연히 안 떴죠. 해설 강의를 다 찍어버리고 2시 10분에 올라오는 그 시험지 상황에서 1시 50분에 공통을 다 찍고 2시 15분에 올린 우리나라 최초로 해설 강의를 한 강사입니다. 100점 아이들이 말하는 조병호는 수능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 기반으로 한 숙제, 수능 수학에 최적화된 내용, 선택과 집중, 정말 꼼꼼하게 수업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이 수능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특히 우리가 30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 9문제를 공략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21문제 정도는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든 이제 공부할 때 다 채워집니다. 내가 나중에 틀리는 것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때에도 거기에 우선순위. 지금 트렌드는 뭐가 맞지? 어떤 게 내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교과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묶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융합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좋겠죠. 이게 바로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을 집요하게 봤기 때문에 아까 같은 분석이 나오고 아까 같은 예측이 적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이상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이 조병훈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수능 수학만을 연구한 수능 수학 전문 강사입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직진으로 조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